저는 35살의 평범한 은행원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10년 차 부부인 저희는 주변에서 볼 때 너무나 완벽한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5년, 결혼 10년. 문제는 딱 하나, 아이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아내 유진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 근처 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그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백을 선물로 준비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침대에서 제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피곤한 거야. 아내의 위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잠든 뒤 호텔 화장실에 숨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제 발기부전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일어났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만갈래 찢어져 있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아내의 친구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 임신했어. 12주 차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금방 밝게 바뀌는 걸 봤어요. 축하해. 진짜 기쁘다. 전화를 끄는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병원은 다 가봤어요. 비뇨기과, 정신과, 한의원까지,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심리상담, 모든 검사 결과는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고요? 그럼 제 머릿속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는 어디 있나요? 약도 다 먹어봤어요. 치료제는 기본이고 한약, 영양제, 심지어 인도에서 직구한 비아그라 복제약까지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내 서랍을 뒤지다 발견한 불임 클리닉 팜플렛,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오버슐레이션 테스터기. 아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 쪽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장인어른 생신 때는 더 최악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모님이 던진 폭탄 질문. 지훈이랑 유진이는 애기 계획 없어? 이제 슬슬 늦었다 생각하지 않아?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멍하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받아쳤죠. 아직은 둘이 더 즐기고 싶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에 돌아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뒤따라갔죠. 유진이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했고 저는 그녀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유진이의 부드러운 살결,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설레는 그녀. 아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역시 제 아래쪽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을 배신했어요. 결국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욕실에 숨어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그저 정상적인 남편과 가정인데 그걸 줄 수 없다는 게 저를 미치게 했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결혼 생활, 내 사랑, 그리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한 남자의 얼굴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윤 사장님이 직접 저희 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강남의 VIP만 출입 가능한 일식집이었는데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마음껏 마셔. 내가 대리 불러서 각자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사장님의 말씀에 다들 환호했고 첫 병을 비웠을 때 동료들이 하나둘 먼저 자리를 떴어요. 사장님과의 회식은 불편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떠났죠. 결국 저와 사장님, 그리고 부장님 한 분만 남았는데 부장님도 몸이 안 좋다며 먼저 일어나셨죠. 지훈아, 우리 둘이서 제대로 한번 마셔볼까? 내가 내 성과를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사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평소엔 감히 마주 보기도 어려운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인간적인 분이더라고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사장님은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훈이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더라? 10년 됐습니다, 사장님. 오, 대단한데?
난 첫 번째 결혼은 5년도 못 갔어. 사장님은 자신의 이혼 경험과 두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침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넌 어때? 순간 귀까지 뜨거워졌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그런데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제 입에서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저 요즘 그쪽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고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몸의 반응이 없어진 것과 아내와의 관계 악화, 병원 치료의 실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랍게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알아. 나도 40대 초반에 똑같은 경험했었어. 사장님의 말에 얼굴을 들었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건 절대 밖에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약속해? 고개를 끄덕였더니 사장님은 휴대폰 갤러리를 열고 한 폴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게 보여준 사진들은 솔직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로 보이는 공간에서 여러 커플들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더 노골적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가며 즐기는 모습들. 이게 뭐지? 스와팅이에요? 그래. 우리 부부는 3년 전부터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 처음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론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어. 사장님은 자신의 아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전직 모델 출신이라는 그녀는 40대 중반임에도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크게 파인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됐어요. 우리 은영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나이는 좀 있지만 내 아내보다 더 정열적일 거야. 사장님의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그리고 나는 이 사장님 아내와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단 우리 부부랑 너희 부부랑 식사 한번 해보자. 부담 없이 마음에 들면 더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사장님이 부른 대리기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머릿속은 폭풍 우후의 해변처럼 엉망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화들. 설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휴대폰에 도착한 사장님의 메시지가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훈아, 어제 이야기 기억나지? 금요일 저녁 8시 청담동 L에서 우리 부부랑 만나자. 은영이도 너희 부부 만나보고 싶어해. 핸드폰을 내려놓자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눈을 떴어요. 유진이의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연락이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며 물었고 저는 휴대폰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계속 사장님 아내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굴곡진 몸매, 도발적인 눈빛, 그리고 상상 속에서 저는 그녀의 몸 위에서 제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하지 않던 제 하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벨트로 향했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진,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뭐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설마 어제 일을 알게 된 건 아닐까?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말한 걸까? 아니면 내가 취중에 다른 실수를? 알았어. 일찍 갈게. 무슨 일이야? 집에 와서 얘기해. 오늘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죄책감과 기대감,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 보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와인과 촛불로 거실을 꾸며놓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차림새로 저를 맞이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었고 대화도 즐겁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수민이가 이혼한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민이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4개월 전에 임신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대. 그것도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유진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제안과 내 고민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네. 말을 잇지 못하고 와인만 들이켰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속에 있는 사장님의 메시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금요일, 청담동, 침실로 향하는 아내를 따라갔어요. 유진이는 천천히 벗기 시작했고 몸에 딱 맞는 란제리가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실패하고 말 것인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아내에게 다가갔고 부드럽게 그녀를 침대에 눕혔어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내를 탐했습니다. 유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의 손이 내 아래로 향했을 때 제 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오늘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위로가 이제는 비수처럼 가슴을 찢었어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씨벌. 거울 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소리가 멈추고 침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을 나와 침실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열린 서랍장,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아이도 없이, 밤일도 없이. 그래도 여전히 지훈이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지, 나만 원하는 건지 너무 외롭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수민이에게서 받았다는 부부관계 회복 세미나 안내문이었어요. 옆에는 유진이가 직접 메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아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장님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만남 확정된 거지? 은영이가 너희 부부 사진 보고 기대하고 있어. 특히 내 아내가 마음에 든다네. 순간적으로 폰을 내려놓았지만 유진이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메시지를 읽은 게 분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유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상처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유진아,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뭐든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사실 나도 수민이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그 세미나가 사실은 파트너 교환하는 모임이었대. 수민이 남편이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운 거야.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니. 그게 더 아프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유진아,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난 정말 너만 사랑해. 제발 가지 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잠시 혼자 있게 해줘. 그렇게 유진이는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침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잃어버린 성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
아내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내일 약속 시간 좀 당길 수 있을까? 은영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 내 아내 사진 보고 완전 반했다더라. 그 순간 부르르 떨리는 분노가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와 유진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에겐 그저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라고 느껴졌었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장님 번호를 일단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문득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인 유진이의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화장하는 모습, 웃는 모습, 내 옆에서 잠든 모습.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 문제를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니. 유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차 키를 잡고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이가 갈 만한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죠. 그녀의 친구 집,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시간째 찾아 헤매다 지쳐 결국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제발.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 없이는 못 살아. 보내고 나서 몇 분이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어디야?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작게 들렸어요. 나 엄마 집이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유진아,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줘. 제발. 아니, 내가 갈게. 거기 있어. 통화가 끊기고 저는 비 내리는 강변을 바라보며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는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차 문을 열어주었고 유진이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미쳤었어.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아. 이 문제가 얼마나 너를 괴롭혔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 사장님에게도 단호하게 거절했어. 더 이상 이런 연락도 안 할 거야. 유진이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상처,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알아?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집을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아내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 그냥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다른 남자와 내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상황이.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유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쳤지? 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 그게 더 무서웠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아내의 젖은 블라우스 단추를. 유진이는 놀라 내 손을 잡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상상을 했다며. 어떤 느낌인지 말해줘. 아내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상상했어? 사장님. 아니면 다른 누구? 유진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 완전히 낯선 남자가 나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강렬하게. 여보. 너. 유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변화를 느낀 거죠. 우리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반응하는 거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려 확인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뭐 해?
아내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돌렸어요. 호텔로 가자. 지금 당장. 빗속을 뚫고 20분 만에 도착한 호텔 방.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우리는 시작했어요. 아내의 젖은 옷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몸이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지훈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침대에 누운 유진이가 말했어요. 뭔데? 방금 전에 내가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그 표정이. 저는 아내의 입술을 막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넌 내 여자야. 영원히. 다른 누구도 너를 가질 수 없어.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유진이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핥혔지만 아픔조차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아. 나도 사랑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침대에 누워 아내는 저에게 얼굴을 묻었어요. 방금 정말 대단했어. 그러게. 이런 건 처음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할 거야? 내일 사장님 부부와의 약속은.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취소했어.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상상만으로도 충분해. 유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상은 가끔 해도 괜찮지?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상상은 자유야.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야. 영원히. 그날 밤 우리는 3번이나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몸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여보, 이제 병원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사실 그게 다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살렸네. 유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부부에게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준 거죠. 이제 다시 아기 계획도 세워볼까? 아내의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의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물론이지. 지금부터 매일 연습해야겠네. 유진이는 장난스럽게 제 팔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아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단칼에 거절한 게 문제였나 봐요. 대신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을 내주셨는데 오히려 더 좋은 승진 같은 자리였죠. 어쩌면 사장님의 사생활 비밀을 지키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지훈아, 사장님 부부랑 한번 식사해볼까?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 왜? 그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유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쓰다듬었어요. 그냥 식사만 하자는 거야. 솔직히 궁금하잖아.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아내의 그 말에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 약속했던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사장님 부부와 마주 앉게 됐어요. 사장님 아내 은영 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객관적인 평가였으니까요. 와, 지훈 부장님 아내분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은영 씨가 유진이를 향해 말했어요.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사장님이 와인을 따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지훈이, 내 제안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해.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자네 문제는 해결됐나?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식사는 의외로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은영 씨는 요가 강사였고 사장님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부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이동할까? 펜트하우스에서 야경이 정말 멋지거든. 순간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호기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된 게임인지 알고 있었죠.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사장님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회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내 표정 봤어? 진짜 갈까 고민하는 것 같았잖아. 아니야, 그냥 좀 궁금했을 뿐이야. 아내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밤에 그 궁금증 다 풀어줄게.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또다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이제는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2개월 후 출근 준비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 잘못 먹었어?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3일째야. 그리고 생리도 2주 늦었어. 순간 머릿속에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보, 2줄이야.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진짜야? 와, 진짜 임신이야? 아내를 들어올리려다가 황급히 멈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심해야 할 몸이었으니까요. 대신 무릎을 꿇고 유진이의 배에 귀를 대봤어요. 여보,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내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바보, 이제 겨우 5주차야. 심장 소리는 6주는 되어야 들린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축하 인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제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줘야지. 유진이의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장인어른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장모님께 혼나기까지 했답니다. 임신 5개월째 유진이의 배가 눈에 띄게 볼록해졌을 때 우리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미친 짓을 하려고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 침대에 누워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한층 더 아름다워진 미소로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내가 내 폰을 봤었어. 뭐?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날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에 다 봤어.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테스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날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데 그날 밤 실패하고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무너졌어. 아내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그런 상처를 줘서.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어리석었고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잖아. 그녀의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넌 정말 최고의 여자야. 이 세상 어떤 남자도 넌 가질 수 없어. 오직 나만의 것이야. 유진이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임신 중에도 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얼마 후 제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 파티에 유진이와 함께 참석했을 때였어요. 사장님과 은영 씨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유진이의 배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쪽 닮아서요. 사장님은 저에게 위스키를 건네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내 제안 덕분인가?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애 아빠가 너무 질투해서 생긴 아기예요.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그저 우스갯소리로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의 배 속에서 태동이 느껴졌어요. 손을 올려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니까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남자아이면 서준, 여자아이면 서연은 어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우리 가족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야.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다 제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과 신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끔 침실에서 우리는 그날 밤의 판타지를 떠올리며 더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관계는 불타오르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날 사장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천천히 마음이 멀어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미친 제안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테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이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